나는 내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늘 섭섭하고 상처받는 당신을 위한 어른이의 심리학. 당신의 아킬레스건은 어디입니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트로이 전쟁의 영웅 아킬레우스는 바다의 여신 테티스의 아들이다. 그가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는 저승을 감싸고 흐르는 스틱스 강에 데리고 가서 그의 몸을 물속에 담근다. 이로 인해 그는 불멸의 몸이 된다. 하지만 그의 몸 중 유일하게 물에 닿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어머니가 아킬레우스의 몸을 물속에 넣었을 때 손으로 감싸 붙잡은 발꿈치는 물에 닿지 않았고 그곳은 그의 몸에서 유일하게 상처를 입을 수 있는 부위가 된다. 트로이 전쟁 중 아폴론이 쏜 화살이 그 약점의 부위에 맞으며 불멸의 영웅 아킬레우스는 비참한 죽임을 당한다. 이것이 바로 발 뒤꿈치에 붙은 강한 힘줄이자 치명적인 약점을 일컫는 아킬레스건의 유래다. 아무리 방어를 잘해도 이 부위가 건드려지면 영웅도 치명상을 입는다. 아킬레스건은 몸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힘줄일 뿐 아니라 컴플렉스와 같은 심리적으로 치명적인 약점을 상징하기도 한다. 다시 말해 심리적 아킬레스건이란 과거에 상처받은 기억을 의미한다. 과거에 받았던 상처는 여전히 아픈 부위로 남아있다가 이 부분이 건드려지는 순간 이성을 잃어버리거나 폭풍우 같은 부정적 감정에 휩쓸려 고통받게 된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심리적 아킬레스건을 일컬어 프로이드는 내면아이라고 불렀다. 어린 시절 자신을 꼭 안아주는 대상이 있었다는 것은 단순히 어릴 때의 경험만으로 한정되지 않고 한 사람의 인생 전체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 긴 생애를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 속에 이때 응당받았어야 했던 따뜻한 보호와 보살핌의 결핍감이 웅크리고 있다. 대중문화 속 영화나 드라마 속 등장하는 악인들도 대부분 어린 시절에 깊은 상처를 받았다는 설정으로 나온다. 그들의 왜곡된 인격과 삐뚤어진 행동에 그런 상처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면 시청자들은 악인의 행동에 분노하면서 한편으로 측은한 마음을 내비친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을 쉬이 만나볼 수 있다. 악인까지는 아니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성격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함과 분노를 유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오래전에 입었던 치명적인 상처가 여전히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과거의 상처는 과거에 발생한 것이지만 불행하게도 현재와 미래의 삶에도 여전히 강력하게 작동한다. 어린 시절 상처로 탄생하는 내면 아이가 낮은 자존감, 거짓자, 부정적 자아상, 회피형 성격, 분노 조절, 강박증, 공포증, 우울증과 같은 후유증을 만들어내 성인의 삶에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상처 입은 내면 아이는 단순히 어린 시절에 입은 상처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내면 아이는 성인이 된 후에 만들어질 수 있다. 어른이 된 뒤 장기간 지속적으로 상처를 받는다면 또 다른 상처를 입은 내면 아이가 탄생한다. 그래서 내면 아이는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될 수 있다. 외부의 수많은 적과는 싸워서 승패를 가릴 수 있지만 정작 자신이 과거에 받은 상처와는 싸우거나 싸워서 이길 수 없다. 상처 입은 내면 아이는 우리가 싸우고 없애야 할 대상도 아니다. 없애려 하거나 무시하고 회피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강력하게 과거의 삶에 얽매이게 된다. 이 책이 마음 밑바닥에 웅크리고 있던 상처 입은 내면 아이를 만나고 화해할 수 있게 하는 따뜻한 기억 한 조각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 내 안의 상처 입은 어린아이. 나무의 나이테를 지울 수 없는 것처럼 오랜 시간 풍파를 이겨낸 커다란 나무를 베어낸 뒤
밑동을 보면 나이테를 발견할 수 있다. 사람 또한 똑같이 여러 사건을 거쳐 성인이 되면 과거의 이야기들이 마음속에 나이테처럼 남는다. 잊은 줄 알았던 감정들이 사실은 억압된 채로 선명하게 버물러 있다. 나이테가 나무의 기록인 것처럼 인간의 무의식은 그동안 살아온 감정과 욕망에 대한 기록이다. 무의식 속에 억압된 감정과 욕망은 그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밖으로 나와서 제멋대로 군다. 그럴 때 그 사람은 불안을 느끼고 대인관계에서 또한 어려움을 겪는다. 놀이와 여가, 유흥에 몰두할 때 우리는 어른이 된 몸 안에서 잠자고 있던 천진난만한 그 어린아이가 다시 튀어나오는 경험을 한다. 어른이 되고 나서도 창조성, 자발성, 순진함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이 아이 덕분이다. 적절한 순간 이 아이가 건강히 깨어날 때 창조적이고 자발적인 힘의 밑바탕이 된다. 하지만 상처 입은 내면 아이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무의식적으로, 즉 나도 모르게 과거의 불안정한 패턴을 반복하게 만드는 원천이 된다. 어린 시절 상처받았을 때 발생했던 부정적인 감정의 덩어리들이 마치 내 안에서 또 하나의 나처럼 행동하고 명령한다. 예를 들어 매사에 자신감이 부족한 어떤 사람이 자신감을 갖고 살아야겠어 라고 결심하고 여러 계획과 대책을 세워 자신감을 키우는 노력을 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는 나는 할 수 있어, 하면 돼, 까짓것 하며 안간힘을 쓴다. 하지만 그의 상처 입은 내면 아이는 무의식에 남아있는 어린 시절의 열등감을 꺼낸다. 그러고는 다른 사람이 뭔가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일 때마다 저도 모르게 그래 나는 열등감 덩어리야. 내가 하면 뭘 해 바보같이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 이 무의식의 목소리, 다시 말해 내면 아이의 목소리 때문에 그는 다시금 절망하고 더 많은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만다. 상처 입은 내면 아이를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으려 할 때 역설적으로 현재의 삶에 더욱더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그 아이의 존재를 인지하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거의 감정 덩어리들을 되돌아보려는 시도에서부터 비로소 진정한 치유가 시작된다. 두 번째 화살에는 맞지 마라. 독일의 심리치료사인 베르벨 바르데치키는 두 번째 화살에 맞지 마라는 말을 인용해 인간이 상처를 받는 것을 화살에 맞는 것으로 비유한다. 첫 번째 화살은 살면서 누구나 예기치 않게 맞을 수 있다. 마치 유성이 지구에 떨어지듯 불가항력적으로, 굳이 인과관계를 따진다면 우주에 떠돌던 유성들이 지구의 중력에 이끌린 것이지만 지구가 그 유성들을 피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인간은 상처를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분노에만 사로잡히지 않는다. 난처한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그 일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자동으로 반성과 숙고의 메커니즘을 작동시킨다. 상처를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다. 다시는 같은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 반성과 숙고를 시작한다. 문제는 이러한 반성과 숙고가 자책감으로만 이어지면 상처받은 자신에게 죄책감, 수치심, 분노 등의 감정을 얹어 더 큰 상처를 만든다는 것이다. 이렇게 부정적 감정을 얹어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 자기 자신을 향해 쏘는 두 번째 화살이다. 다른 사람과 격렬하게 다투며 폭풍우 같은 격렬한 감정을 느끼고 나면 스스로에 대한 죄책감과 수치심이 치밀어 괴로웠던 적이 누구나 있을 것이다. 사람에게 심각한 타격을 입히는 건 첫 번째 화살이 아닌 두 번째 화살이다. 첫 번째 화살로 만들어진 마음의 상처가 다 아물지 않았는데 그 자리에 두 번째 화살을 맞게 되면 상처는 더욱더 깊어져 회복하기 어려운 치명상이 되어버린다.
많은 사람이 겪는 고통의 근원이 바로 스스로에게 쏘는 화살이다. 마음의 상처는 대부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발생한다. 상처를 미리 피할 수 있다면 좋지만 복잡한 일상과 인과관계 속에 모든 상처를 다 피하기란 불가능한 일이다. 내면 아이의 상처를 치료하는 것은 결국 스스로의 몫이다. 마음의 상처가 두꺼운 먼지처럼 쌓여 있는 마음의 창고 앞까지 가는 것에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결국 그 문을 여는 것은 본인의 용기에 달려 있다. 상처 입은 내면 아이를 치료하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신의 선택과 결정에 달려 있다.